소년보호 재판 앞두고 우리 아이 처벌받는 건가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입니다. 소년 재판을 앞둔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의 잘못이야 분명 바로잡아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부모 마음은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은 소년보호 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 종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1호, 2호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은 어른들에게 해당되고 청소년은 교육과 교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서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 처분은 8호부터입니다. 하지만 6호 처분부터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보호 처분이 바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다시 잘 지도해 주세요. 법원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1호 보호 처분이 나오려면 소년이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무엇보다 부모의 보호 능력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지도로도 충분히 선도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1호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재판 전 부모의 태도, 반성과 노력, 재발 방지의 의지 등 이 모든 게 그 자체로 판사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봐주진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1호 보호 처분이 내려지면 보호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서 주는 양식에 따라 자녀의 생활, 보호자의 지도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원은 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트 분량의 기록지를 주면서 한 페이지는 보호자가, 한 페이지는 소년이 작성하도록 하면서 기록지를 모두 채우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글로 소통하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호 보호 처분은 특정 교육을 일정 시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말하면 일정 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 쉽게 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 본드, 부탄가스 같은 약물 남용, 마약, 성폭력, 성추행 등 사건에는 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범죄나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원은 서울 기준으로 푸른나무재단, 내일청소년 상담소 등과 같은 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20시간 내외, 행위가 무겁거나 장시간 교육이 필요하면 40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강명령은 단순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원도 그걸 통해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보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부모님과 학생에게만 주어집니다. 의문이 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두 번째 기회로 만들어주세요.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